자, 안녕하십니까. 컨설팅 법인 이음의 대표이사 김인호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자금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담은 좀 삭제하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그 소상공인을 방문할 때 이 윤자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제 소상공인을 들어가 봤는데 사실 막 그 현장에서 막 작성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그게 좀 아무리 뭐 생업이 바쁘셔도 이 좀 미리 준비해서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물어볼 곳은 사실 별로 많지 않죠. 그리고 뭐 해당 그 소상공인 전화를 하셔도 요즘은 거의 뭐 통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서류만 준비해 오셔서 그냥 현장에서 막 쓰시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인 내용이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성하셔서 그냥 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뭐 한글 문서니까 뭐 그냥 워딩 하셔서 출력하셔서 뭐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출력하셔서 그냥 수기로 작성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좀 또박또박 정자로 쓰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자, 업체 현황 맨 위에 나와 있죠. 업체 현황. 이제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업체명이 뭐고 그 대표님 조남은 홍길동이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 그다음에 대표님의 생년월일을 작성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사업 개시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이메일, 상시 근로자 수, 제가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조업이니 아니면 서비스업일 경우에 인원수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에 지금 사대보험 내는 게 몇 분이신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청년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청년 근로자 수는 그러니까 청년 근로자라고 하면 만 39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39세 미만이에요. 29세가 아니라 39세 미만을 청년 근로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뭐 작년이건 올해건 뭐 0명이라면 0명, 0명 쓰시고요. 뭐 작년에 2명, 뭐 올해 0명 뭐 쓰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연간 매출액 이거 아시죠? 대표님 얼마 우리가 보통 우리 회사 매출 다 아시잖아요. 그거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융자 희망 금액은 운전에 체킹하시고요. 희망하시는 금액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보 종류는 신용보증서 체크하시고 보증 기간은 어디 어디 신용보증재단 어디 지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당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뭐 경기도에 있다, 수원에 있다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 지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취급은행은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이죠. 뭐, KB국민은행 어디 지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이제 세금 체납 여부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냐, 체납 중이냐.
금융기관 연체 여부가 정상이냐, 연체 중이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지금 영업적인 피해가 전년 대비 뭐 80% 급감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작년도에 어떠한 세금을 연체하고 있어요. 세금이라는 거는 뭐 국세, 지방세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특히 주민세 많이 놓치시는데 주민세도 잘 내셔야 돼요. 얼마 하지 않는 거지만 주민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많이들 놓치세요. 그러니까 요거 하시기 전에는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국세가 좀 크죠. 뭐 400, 500, 많게는 뭐 1000 단위로 나오는데 뭐 여의치 않아서 못 내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요 국세는 내가 내고 싶은데 현재 상황이 안 되니 분납을 요청하시면 분납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는 납입 처분 유예라는 거를 받으시거든요. 그럼 납입 처분 유예를 받게 되시면 이거는 세금 체납 여부의 정상으로 마커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내가 국세가 밀려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한번 체크하셔서 정상으로 가셔야 돼요. 체납 중으로 가시게 되면 자금은 100%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 연체 여부 정상 연체 중에 나오죠. 내가 현 시점에 연체가 없다라고 해도 내가 금융기관에 3개월 전 혹은 6개월 전에 연체 기록이 있다. 이게 5일이냐, 10일이냐, 30일이냐, 30일 이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단기 연체냐, 장기 연체로 분류가 되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킹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영 안정자금에서는 이제 경영 애로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밑에 우대사항 보시게 되면 뭐 풍수해보험 가입해서 뭐 금리 0.1% 해드리는 거고 제로페이 개망점 0.1%, 업무 3년 이상 0.1%라고 하는데 그는 뭐 일반 경영자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당되시면은 막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사업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금을 신청을 하면 자금이 나온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그럼 나는 이 자금이 나오면 어떻게 쓰겠다라는 활용 방안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이 나온다. 3천만 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희망 금액의 금액을 적으실 거 아니에요. 얼마라고 여기다가 3천만 원을 쓰셨으면 내가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 이 내용이 조금 코멘트가 달아주는 게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받으면 현재 우리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로 뭐 1,500 정도를 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약간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좋겠죠. 담당자분들도 보시면서 아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건 다 아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멘트 하나 달아주는 게 그 일을 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게 있으시니까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님 쓰시고 만약 공동대표 그러니까 대표님 외에 뭐 공동대표 있을 경우에는 그분의 이름과 같이 쓰시면 돼. 근데 이제 이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분이 또 요거에 해당이 안 되셔야 돼요. 해당이 되시면 대표님이 내가 좋다 그래도 이 공동대표가 안 좋으면 또 지원 대상에서 이게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첨부 서류 제가 그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록증명, 확인 서류, 매출 확인 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자가 진단 및 유의사항입니다. 여기서 어느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예가 되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사업 개시 연월일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개설을 했거나 등록증이 없거나 사업 개시 연월일을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 뭐 5월 1일로 해놨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안 된답니다. 단,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에 또 안 돼요. 자, 건설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은 예외입니다. 예, 예외니까 그건 상관없으세요. 세 번째 보면은 이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뭐 사단법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상공인에서 그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잔액이 자금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이 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작년에 우리가 소상공인을 통해서 대출을 1억을 받아 가정을 할게요. 근데 매출이 3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3억이면은 뭐 거의 한 500, 400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7천만 원을 얹혀주기에는 조금 그렇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뚜렷한 규정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요거는 조금 그래요. 자금별 한도라는 게 좀 정확히 구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코로나19는 워낙 의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별도 한도로 본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보증 신청 기업 및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당자부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 나오죠. 연체, 대입연체,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등록된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음, 요즘 뭐 자기 개인정보도 많이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나이스 지킴이를 가시면 거기가 전국민 연 1회는 무상으로 이렇게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 연체 여부가 쭉 나옵니다. 예,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 대표님의 사업장 또는 대표님이 살고 계신 집에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 됐을 경우에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근저당은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가 집을 살 때 100%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뭐 근저당 설정하고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권리에 대한 침해, 그러니까 내 재산에 대한 침해가 들어왔을 경우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내 등기부상에 띄어져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세금 체납일 경우에 이 체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세금 낼 게 뭐 한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한 2, 3박 정도 준비하셔서 해당 세무 찾아가셔서 이렇게 읍소하면서 분납으로 말씀하시고 납입유예 처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당연히 안 되겠죠.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무리 일으킨 소상공인 안 되고요. 그다음에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은 안 됩니다. 근데 재해로 인해서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는 게 뭐
자연재해겠죠.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업장에 갑자기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막 이런 경우, 아니면 우리 사업장 1층 식당하고 있는데 뭐 차가 막 갑자기 훅 들어와 가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잠깐 휴업하는 경우들. 이때는 된다는 얘기죠. 자, 보증기간, 그러니까 재단 기금이죠. 재단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보증 및 추가 보증 한도 등에 대한 해당 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매출 대비 이미 내가 1억을 쓰고 있어. 이럴 경우에 한번 물어보셔야 돼. 전화하셔가지고 나 이만저만 쓰고 있는데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해당 공무원이 매출 얼마입니까?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매출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상의 희망 금액은 보증기간 및 대출은행의 보증 및 대출 심사에 따라 거절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서에 7천만 원 찍힌 거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많은 대표님들이 다 된 거로 생각하시는데 재단에서 심사를 하거나 은행에 심사를 할 경우에 그 한도가 거의 다 줄어듭니다. 그거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이 뒤에 전부 다 동의하시고 맨 뒤에 이제 업체명 쓰시고 대표님 조남 쓰시고 사인하시고 날짜 쓰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요 서류 같이 제출을 하시고 상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좀 시간을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런 것 서류들을 작성을 안 하고 내가 사업소득으로 사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워낙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을 조금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반복 청취하시면서 그렇게, 그리고 정말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이제 그 메일이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쪼록 그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주 지금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의 이런 조그만 말들이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컨설팅 전문법인 이음의 대표이사 김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